네,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 어제 당선 후 첫 의원총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시죠. 여당이 되는 순간 당의 정책 주도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정책의 총각에서 우리가 습득하는 것이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우리의 정책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네, 김기현 의원 첫 의원총회에서 당정 정책 공조를 언급을 했고요. 오는 월요일에는 윤 대통령과의 만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여당 새 지도부가 들어서고 당정이 더욱 끈끈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그 전당대회에서 핵심 쟁점이 결국 당정의 분리냐, 당정의 어떤 통합이냐, 융합이냐, 뭐 이런 게 쟁점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역대 이렇게 정당들을 취재해 보면서요, 당과 이 대통령실, 청와대 여기가 관계가 안 좋으면 그 뒤끝이 다 안 좋았습니다. 네. 결국 대통령이 탈당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권이 교체된다든지 그렇댔거든요. 저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가 당정 분리가 이루어졌는데 네. 과연 그게 맞는가라는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 좋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네. 그거 뭐 당과 왜냐면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대통령과 그 당을 함께 같이 보고 뽑는 것이지 또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떨어져서 따로 존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국민들은 같이 함께 보고 선택을 하는데 둘이 분리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놓고 보면 결국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택한 것은 당과 어떤 대통령실이 확실하게 어떤 이 융합을 하는 거다. 그 결론을 저는 내렸다고 봐요. 네. 그런 측면에서 특히 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입법적인 측면들, 즉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개혁들에 대해서 어떻게 국회 내에서 입법을 좀 더 추동할 것인지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의총도 정책 의총이라고 이름을 단 이유도 네. 바로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앞으로 뭐 공천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안들 남아 있지만 올 1년은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개혁 방향에서 당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입법적으로 뒷받침해주느냐 저는 거기에 굉장히 명운이 걸렸기 때문에 아마 김기현 대표도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일단 이 정책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 말씀대로 김기현 대표 취임 첫날에는요, 또 이진복 정무수석과 만나서 대통령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동안 사실 당이 조금 정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일하시는데 여러 가지 이 곤란한 점들이 이제 다 제거하고 대통령께서 국회 현안이나 당의 현안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체제를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 발언 중에 대통령이 곤란한 점, 이게 비운계를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최진봉 교수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죠. 그러니까 비운계가 사실은 이제 대통령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서 쓴소리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것도 당대표로서 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속으로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그런 얘기보다는 뭐 본인이 연포탕 얘기도 했잖아요. 포용하고 함께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낫죠. 그게 국민들 보기에도 훨씬 더 부드럽고 속마음 누가 모르겠어. 김기현 후보가 어떤 마음 갖고 있는지 누가 안 봐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꼭 굳이 그렇게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통령의 입김이 그립감이 훨씬 강하게 작용할 거다 국민의힘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현 이제 대표가 되셨으니까 대통령실의 입장이나 입김이 훨씬 당에 직접적으로 전달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대통령실과의 어떤 그 연결고리를 좀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아마 당 운영에 영향을 미치다 보면 결국 대통령실의 입김이 바로바로 당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구조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김기현 대표는 앞서 연대와 포용과 탕평, 이것을 뜻하는 연포탕을 언급하면서 이를 실천하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그래서 이번 주요 당직 인선에 관심이 더 높아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사무총장일 거고요. 예. 사무총장을 어떤 사람, 어떤 의원으로 그 선임할 것인가가 제일 주목할 만한 것인데 아마 사무총장은 그래도 가장 믿을 만한 대통령과 가까운 분이 선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정책위 의장 뭐 이런 그 보직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하고 조금 덜 가까운 분이더라도 뭐 이른바 이제 김기현 대표가 연포탕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분들이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다음 뭐 당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대변인이나 그밖에 여러 주요 당직들에 있어서 얼마나 이제 좀 이렇게 골고루 탕평적으로 임명이 되느냐 그게 주목할 만한 것이 왜냐하면 지금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모두가 다 친윤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여당은 자꾸 단결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네. 반대로 야당은 원심력이 너무 강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단결하는 여당과 분열하는 야당 이 대비가 너무 선명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야당에서 조금 더 각성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성규 의원님, 네. 유희동 의원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정책위원장의 친유승민계 얘기도 거론이 되고 있어요. 네. 이런 연포탕 인사가 국힘의 미래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연포탕 인사를 해야죠. 네. 링컨 대통령이 그 팀 오브 라이벌스,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적을 내각의 주요 인사로 기용했다는 그 일화 아닙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그 책을 머리맡에 두고 수시로 읽었다는 책입니다. 팀 오브 라이벌스. 그야말로 그런 정신으로 이번에 보세요. 23% 가까운 안철수 표, 15% 넘는 천하람 표, 8%에서 9% 사이에 황교안 표를 의식을 해야 됩니다. 네. 52%에서 53%를 얻고 김기현 대표가 됐는데 47%가 넘는 김기현, 반 김기현 표가 있었어요. 네. 이 민심을 읽는 인사를 해서 뭔가 진정한 연포탕을 끓여야지 말로만 연포탕인데 가보면 뭐 낙지만 온통 넣어놨다든가 이런 식의 인사가 돼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그 유승민계로 거론되는 유이동 정책위 의장을 쓰느냐 안 쓰느냐. 사실은 더 중요한 게요. 곧 있을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결과일 거예요. 이거는 선출이기 때문에 누구를 지명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또 한번 그 국민의힘의 선택을 엿볼 수가 있을 텐데 네. 진정한 탕평이라는 게 사실 왕조시대 용어입니다. 적합하지가 않고요. 52대 47의 이 당심을 반영하는 그런 인사를 해야지 정말로 통합과 화합의 인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또 김장연대를 주도하면서 김기현 대표가 선출되는데 1등 공신이란 평을 받고 있는 장제원 의원. 이현정 의원님, 네. 원내대표 역할 얘기가 나오고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왜냐하면 본인이 임명직 어떤 당직에는 안 나가겠다라고 했지만 예. 원내대표는 선출직이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의원들이 이제 뽑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충분히 지금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너무 이제 윤 대통령과 어떤 가깝다. 당 대표도 그런데 그렇게 네. 되면 당의 무게가 오히려 김기현 대표보다는 사실은 장지원 의원한테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건 아마 제가 볼 때 김기현 의원도 그렇게 대표도 썩 원하지 않는 구도일 겁니다. 왜냐하면 당이 이 두 명의 어떤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 한 사람이 너무 대통령하고 가깝게 되어버리면 본인의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아마 장제원이 많은 고민을 할 겁니다. 본인이 지금 지난번 상임위원장도 지금도 하지만 지금 본인이 과연 원내대표로 나서서 당의 어떤 통합이나 외부적 비치는 데 있어서 적합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또 뛰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 명들이 지금 하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최종적으로 장제원 의원은 원내대표는 나오지 않지 않겠는가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 다음으로 표를 많이 가져간 또 한 사람 바로 안철수 의원인데요. 정영진 변호사님, 당 대표 낙선으로 좀 위기를 겪게 된 상황에서 또 해법을 찾아서 어떻게 움직일까요? 당분간은 뭐 특별한 움직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처음에는 기세가 아주 좋았고 예. 또 지지율도 높았는데 그런데 거의 처음에 그 받았던 지지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 경선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들이 많은 당원들한테 실망을 안겨준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당 대표 이제 선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끝까지 남아가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중간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런 모습이 과연 그 리더로서의 모습을 갖다 보여준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뭐 SNS를 통해 가지고 이런저런 덕담을 하신 것 같은데 예,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사실은 좀 많이 점수를 만회할 수 있을까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안철수 후보도 그 당에 들어온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네. 조금 더 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